영화 잘 보셨어요? 제가 사전에 이 영화의 무게에 눌리지 말고 충분히 즐겁게 즐기실 수 있다고 했는데 제 말이 맞던가요? 네, 많이 또 뭐 감동도 받으셨겠지만 또 많은 웃음도 드리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을 해보는데 저 잠깐 앉아서 그러면 오늘 대화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 저희 온라인으로 지금 또 참석하시는 분들도 영화 안 보셨어도 토크에는 참석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영화 자산어보에 대한 질문을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셔도 네, 그런 것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또 영상물 등급위원회 급이 있는 영화제답게 등급 분류 OX 퀴즈도 저희가 토크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퀴즈 정답 맞추시면 또 선물도 준비해 되어 있으니 마구마구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그 뭐 등급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영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심도 깊게 해주실 특별 게스트 분들을 모셨어요. 이렇게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데 오늘 같이 영화 보시고 또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자리에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은진 이분은 감독님이라고 네 뭐 부르는 게 너무 익숙해지긴 했지만 또 영화에서 좋은 연기 보여주신 방은진 감독님과 또 강영민 영화 등급 분류 소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자리에 잠깐 착석을 하고 오늘 진짜 뭐 불금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뛰어앉는 좌석 빼고는 거의 꽉 찼네요. 자산어보의 인기 그리고 이제 지금 3회를 맞이한 급이 있는 영화제가 이제 좀 약간 관객들에게 급이 있게 다가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과 또 위원님께 먼저 관객분들과 만난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방은진 감독님 먼저. 아, 어머, 마이크가 갑자기 나오면 깜짝 놀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자선후보에서 그 창대, 시나리오 명백히 창대 모 이렇게 되어 있는 역할을 사실 11년 만에 영화 찍었네요. 이준익 감독님하고 네. 변요한 그 창대의 엄마를 했고 김의성 그 나쁜 예, 양반의 네 역할을 시원하게 했고 욕하세요. 등급위에서 하는 거기 예. 때문에. 네. 사실 이준익 감독님이 요즘 이온더라는 OTT 쪽에 그 8개짜리 작품을 촬영하고 계시고 네. 초반부터 스케줄이 안 돼서 네. 사실 이 영등이 위원장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그냥 제가 뭐 대표급도 전혀 아니고 네. 저는 우정 출연인데다가 역할도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왔고요. 네. 이준익 감독님 오면서 이제 기차에서 전화를 연락을 네, 하셨죠? 네, 네. 그럼요. 못 와서 너무 죄송하다고 이렇게 여러분께 사랑을 전해달라고 네, 네. 네, 그렇게 너무 죄송하다고 네.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 전해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막 연기도 우정 출연으로 하라고 막 하셔가지고 촬영장에 부르시고 이런 자리도 또 감독님이 촬영하고 계시다라는 이유로 강은진 감독님에게 또 이렇게 맞다. 그래서 그 얘기도 했네요. 그래서 네. 바쁜데 어딜 왜 가냐 그래서 자산어바 한 번 충성은 또 끝까지 충성이지. 그래서 사실 3회차라고 우정 출연으로 갔는데 14번 촬영하러 갔어요. 그래서 저는 감독들을 안 믿어요. 감독님. 네? 나도 배우를 못 믿게 해. 네,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신 네, 방은진 감독님께서 오늘 어떻게 이준익 감독님을 또 털어주실지 기대를 해보면서 마이크 또 위원님에게도 또 드릴게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영상물 등급위원회 영화 등급 심의위원 강현민입니다. 앞서서 워낙 말씀을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되게 좀 긴장이 되는데 등급에 관련된 어떤 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내용이 있거나
하면 제가 부족하지만 아는 선에서 네, 성심성의껏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뭐 진짜 여러분들 모두 이제 이 영화가 왜 이제 12세 관람가가 됐는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 궁금해요. 왜 네. 전체 관람가가 아니었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소 이제 좀 미루어 짐작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차츰 풀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질문도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위원님께 이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얘기를 안 들을 수 없겠죠? 네. 네, 일단은 네, 영상물 등급위원회 이름에 맞게 이제 가장 주요되는 업무는 이제 영상들의 이제 등급 심의를 하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 그리고 비디오물 그리고 광고 그 공연물까지 그 다양한 이 영상과 공연들에 대한 등급을 심의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 어떤 공공성이나 윤리성의 확립을 목적으로 해서 최대한 이제 청소년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 등급들의 어떤 영상들의 어떤 유해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어떤 지침, 알림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이외에 어떤 어떤 일반인 그러니까 시민분들에게 어떤 공감이 갈 수 있는 어떤 이 보편적인 네. 타당한 등급을 마련하는 어떤 기준을 네.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마련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감독님도 작품 만드실 때마다 등급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민감하죠. 네. 민감하죠. 제가 집으로 가는 길 전에 히가시노 게이고 원작의 용의자 액상 네, 헌신을 네. 찍었는데 18세가 나온 거예요. 15세여야 네.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염두에 둔 그게 있잖아요. 그게 네. 뭐냐면 사실 이게 뭐 대의로서의 영상물 등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한치도 당연히 동의하는데 이게 또 만든 사람의 입장이 되면 그쵸. 이게 스코어랑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그 네. 나이대 분들은 잃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감독님들께는 이제 적이죠. 네, 영상물 등급이. 등급위원회 이렇게 보시면 영화 감독님들도 계시고 교사분들도 계시고 뭐 학계 뭐 내지는 뭐 이렇게 다 네, 다양한 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뭐 깐네 영화제다 그랬을 때 심사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작품의 그 선호도가 조금씩 바뀌는 것처럼 사람이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아는 사람 있으면 뭐야 뭐 이렇게 항의하기도 하고 뭐 약간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바뀔 수 있는 건 아닌데 저는 그래서 두 컷을 바꿔 잘랐죠. 아, 시간을 줄였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위로 돌덩이로 내리치는 거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소년에게 모방 범죄라든지 혹은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네, 선정성이 그 기준은 뭐였냐면 일본에서 이거보다 더 잔인하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15세를 줬는데 왜 우리는 15세를 주지 않는 겁니까? 뭐 이건 제 얘기고 그것이 전달된 건 아니지만 여튼 근데 이제 영화라는 게 항상 마지막에 이제 그 등급분류 심의를 놓기 때문에 뭐 몇 프레임 1초 미만으로 네. 틀어져도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한 작업을 좀 하긴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연출자의 의도를 침해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아 그게 그렇게 보일 수 있어? 그런 건 아니었는데 뭐 이래서 조금 바꿔 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관객을 더 이렇게 더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또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 얘기하시는 동안 계속 이렇게 약간 죄 지은 것처럼 고개를 아니 끄덕끄덕 하셨어요. 네. 그건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네. 네. 아니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유해성 면에서 굉장히 수위가 낮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막 중간에 이제 그 약물 얘기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진짜 네. 12세 이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네. 일단 가장 좀 그 주요했던 장면이라고 하면 이 영화 클라이막스 쪽에서 그 자해 그쵸. 네네. 장면이 우리 내 남편. 네네, 약물. 이거는 네. 이게 또 나오네. 나오네. 어쩔 수 없네. 네. 네.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자해 장면이랑 이제 신체 훼손까지 네. 보여져서 그래서 이게 전체 그러니까 영화의 이 내용이라든지 톤이나 전하고자 하는 이런 건 것들은 너무 네. 좋지만 네. 그러니까 정말 권장하고 싶으나 근데 이제 이 전체 관람가라고 했을 때 네. 이제 물론 10세, 11세 뭐도 있겠지만 이제 아직 미취학 아동들도 포함돼 있다 보니까 네. 조금 그런 사안까지 고려되다 보니까 네, 이제 12세로 이 등급이 분류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상영에는 소울 이제 그 픽사 애니메이션을 이제 그 상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전체 관람가여서 지금 관객의 절반이 초등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12세 이상 관람가에 걸맞게 또 예, 좀 나이대가 더 있으신 분들로 극장 자리가 꽉 채워졌습니다. 13세? 그쵸, 네. 거의 한 15세, 13세 요 정도로 다들 보이시는 분들이 지금 자리를 메워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영화를 얘기를 이제 등급 얘기를 조금 이렇게 서두에 하고 영화 얘기를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실은 아까 11년 만에 출연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서 전 좀 깜짝 놀라긴 했었거든요. 그 감독님이 드라마 이제 그 사랑의 불시착에는 나오긴 하셨지만 스크린에 좀 갑툭튀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 작품 보면은 너무 그 라인업이 화려해요. 배우들 라인업이 너무 화려한데 저는 주연 배우보다 우정 출연이 많은 경우는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그 이준익 감독님의 약간 무언의 압박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이 작품 처음에 어떻게 제안받고 어떤 좀 약간 꼬심을 당하셨는지. 아니 뭐 이준익 감독님은 사실은 지금 이 작품 끝나기 전보다 이제 그 이유가 훨씬 더 가까워지고 왜냐하면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근데 벌써 이게 14번째 작품이실 거예요. 그렇죠. 네네. 어쨌든 뭐 굉장히 괴구지고 영화계의 거장인가? 거장으로 그러니까 거장하면 뭔가 되게 무거운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준익 감독님은 점점 영화를 만들면서 젊어지세요. 영화계 어린 거장? 몰라요. 여튼 어린 왕자에서 조금 바꿔가지고. 네, 그리고 굉장히 유쾌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로지컬하시면서도 그게 위화감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인데 전화가 네. 오신 거죠, 뭐. 아, 방금도 우정 출연인데 굉장히 로지컬하게 전화를 하셨군요. 네. 우정 출연인데 아씨 역할이 작은데 뭐 그래서 예 그랬더니 뭐 시나리오 안 본다고 그래서 봐야 돼요 그랬더니 그래도 시나리오 봐야지 뭐 이런 식의 근데 난 생각 못했는데 철병구가 은지 누나 어떠냐고 그래서 그래요? 저 감독님 불러주시면 뭐 가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제 아직 안 봤어요. 일주일에 네. 또 성격이 급하시니까 시나리오 봤어? 그래서 죄송해요 아직 못 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안 보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빨리 볼게요 뭐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얘 무슨 역할인지 알겠습니다. 작품 좋네요. 네. 그냥 늘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셋신 오케이 알았어. 네, 이건 네, 네. 어차피 창대라는 인물을 설명해주기 위한 창대 백그라운드니까 네. 뭐 남들이 사실은 정약전이 주인공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 영화는 분명히 장창대 영화가 주인공인 영화라고 네.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변화하고 성장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렇게 하게 됐고요. 사실 그 영화를 오케이 하게 되면서 사랑의 불시착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촬영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전화가 와서 이거는 이제 유튜브로 방송이 되니까 어쨌든 변요한의 엄마를 한다는 그 자체가 제가 연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솔직히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아들로서 내가 정말 모성이나 뭐 엄마로서 잘 보일 수 있을까라는 네.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손예진 씨 엄마까지 하면서 이제는 이준익 감독님이 계속 연기하래요. 감독은 취미로 해. 뭐 이러면서 감독이 일단 어렵잖아. 그러니까 체력이 딸리고 이렇게 자꾸 연기하라고 바람을 넣으셔서 저 사실 어저께까지도 단편 영화 출연하고 오늘 여기 왔어요. 자산어보가 어떻게 보면은 연기의 어떤 그런 그냥 에너지를 다시 불러일으켜 준 거네요. 네. 울렁증이 있었는데 어쨌든 네. 그리고 뭐 아까 배우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이준익 감독님의 현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조금 많이 하셨잖아요. 네. 모든 배우들이 다 오더라고요. 아, 현장에. 거부할 그 수 없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인 것 음. 같아요. 음. 왕의 남자 팬클럽이 아직도 간식차를 보내. 와, 너무 자산어보의 왕의 네. 남자 팬클럽에서 간식차가 오는.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이준익 팬클럽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배우들이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감독님이 캐스팅하신 것도 있고 네. 뭐 여러분 기사를 보셨겠지만 뭐 누가 제일 기분 좋겠느냐 해서 류승룡 배우 네. 캐스팅한 거. 뭐 조우진도 마찬가지고 조우진은 근데 4번 와서 그 분량을 다 찍은 거거든요. 조우진 배우는. 그리고 맨날 인구의 회자돼. 너무 사실은 너무 이거보다 더 웃겼어. 근데 이제 감독님이 좀 자르신 거고. 톤 조절하느라 많이 덜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현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현장에 안 붙으니까 근데 다 이제 밤마다 모여갖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오늘 조우진이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들 배우들이 그 섬 안에 갇혀서 네. 나갈 수가 없어요.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밤에 잠깐씩 모이고 태풍 4개 지나가고 뭐 이렇게 영화를 찍어서 네. 뭐라 그럴까 저 이상의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영화. 그러니까 조진 배우가 영화에서 나 좀 여기서 좀 제발 좀 나가게 해달라고 한 게 그게 연기가 아니라 진짜네요. 소울이네, 소울. 너무 또 감독님에게서 조우진은 벗어나서. 왔다 금방 갔어. 왔다 금방. 어쨌든 네, 조우진 배우님 너무 뭐 연기 탁월하시고 이번 작품에서도 기록적인 연기를 또 보여주셨고 뭐 설경구 배우가 네. 첫 사극이라는 것도 전 이 네. 영화에서 처음 현장에 가서 야 경구야 너 사극 안 찍었었니? 그렇게 연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극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네. 근데 너무 어울리잖아요. 그렇게 음. 그러니까 너무 왜 서양적으로 생긴 사람 왜 처음에 적응 못하지만 이렇게 조금 보편하게 생긴 네. 조금 인상이 좋네 이런 배우들이 확실히 사극 이렇게 했을 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약전 선생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네. 아마 이제 그 설경구 배우의 연기를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지만 이 작품으로 약간 뭔가 모든 것들을 품어줄 것 같은 그런 정약전의 캐릭터를 또 불러왔다라는 점에서 기록적인 또 도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감독님이 시나리오 보실 때 이제 배우로뿐만이 아니라 같은 연출자로서도 꼼꼼하게 보실 것 같은데 자산어보 처음 보셨을 때는 시나리오가 어떠셨고 어떤 점이 굉장히 또 이렇게 탁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셨을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가독성이 되게 뛰어났고요. 사실 이 시나리오를 쓴 김재겸 작가님은 변산을 쓰신 작가세요. 이준익 감독님의 또 전작이시죠. 네. 저는 변산을 굉장히 재밌게 잘 봤는데 뭐 깜짝 꼭 그런 얘기 하시죠. 아 망했어 뭐 네. 뭐 어쩌고. 근데 맞아요. 저는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그 정도의 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박정민을 래퍼로 보는 건 아니잖아. 래퍼인 역할을 하는 박정민을 본다라고 네. 생각했고 근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작가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흥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변산이. 그런 결심 잘 못하잖아요. 네. 우리가 저 사람과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으면 다른 새로운 작가를 찾지. 네. 근데 그러니까 꼭 이준익 감독은 한 번 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더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내 이준익이랑 만났는데 망했어. 근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네. 얼마나 열심히 쓰겠어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이준익 감독님의 영화는 누군가 제안하는 영화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래 영화사 아침이라는 곳에 원래 이제 그분이 광고도 하셨고 뭐 옛날에는 선전부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프로모션이 아니라 선전부장. 네. 그렇게 출발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 마인드도 그래서 굉장히 투자자들이 읽기 쉬운 그리고 디렉션도 길지 않은 되게 명쾌하고 대사 위주로 되어 있는 시나리오를 쓰는데 저는 사실 시나리오보다도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준비하고 뭐 이렇게 테스트 촬영하고 뭐 이럴 때 뭐 아무리 제가 단역이라도 가기는 합니다만 그 시퀀스 리스트가 다 있고
인물의 사이즈와 인물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타고니스트, 프로타고니스트 그다음에 인물 관계도에 따라서 명확하게 시퀀스를 구분하고 그 시퀀스에 대한 초계산이 되어 있고 네. 그거에 따라서 촬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빠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콘티는 없어. 콘티는 이제 그 촬영을 할 그런 장면들을 다 그림으로 세분화해서 네. 그리는 건데 저도 이거는 증언할 수 있어요. 제가 왕의 남자 현장을 네네.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가본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본 현장 중에 오케이 사인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현장이 이준익 감독님 현장이세요. 그만큼 빨리 찍으세요. 그래서 감독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찍으세요? 그랬더니 왜 자꾸 배우한테 똑같은 에너지를. 장면을 시키냐? 첫 테이크가 제일 훌륭한 연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만에 오케이 사인 아니 떨어지셨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두 번째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도 어떨 때는 왜냐하면 배우도 사람이어서 배우가 실수한 게 아니라 기술적인 실수가 네네네.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포커스가 좀 늦었다든지 뭐 잡음이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될 수 여러 가지 있어서 것들이 다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는 하는데 네. 그건 그냥 그분의 지론이고 또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초반에 그렇게 기선을 제압하면 배우 긴장하고 네. 기회 안 주는 거야. 카메라 옮겨 막 이제 이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오히려 한 촬영 1, 2회차에는 좀 부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찍은 다음에 일부러 막 다 오케이 주는 거지. 저도 오케이가 되게 네네. 명확하고 빠른 사람인데 저는 배우를 했기 때문에 감독이 촬영이 끝나는데 오케이인지 노케이인지를 안 가르쳐주면 네. 좀 답답해요. 그러면 고민해. 그러면 나는 그 시간에 한 번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최근에 단편을 찍었으니까 한 번 더 가자고 2번씩 정도밖에 안 찍었는데 하면 감독님 디렉션이요. 그러면 특별한 건 없고 뭐 이렇게도 사실 최근에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반대에 있는 분이 이창동 감독님이시고 이창동 감독님. 이창동 미량을 감독님은 찍으신. 네네. 디렉션이 없으시고 느껴라가 디렉션이고 하루에 3테이크 그러니까 3커트 찍는 때도 있으시고 그거와는 정반대 지점에 이준익 감독님. 실제로 영화의 호흡과도 디렉팅도 굉장히 맞아요.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네. 롱테이크를 많이 쓰시는 이창동 감독님은 현장에서도 느껴라 하시고 이렇게 배우들이 연기를 할 수 있게. 이준익 감독님 현장에서 그랬다가는 또 큰일이 납니다. 근데 본인이 못 견디니까. 네. 이준익 감독님이 성격이 또 급하시기도 하세요. 사실은 되게 명확하시고. 근데 이준익 감독님은 약간 이제 그 또 하나의 수식어가 지금 14작품 하셨다고 하셨지만 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역사 덕후시잖아요. 뭐 왕의 남자 이제 그 1000만 영화 왕의 남자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동주, 박열 지금 자산어보에 이르기까지 사실 그 굉장히 많은 역사책을 항상 끼고 있고 그 안에서 무언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를 즐겨하시는 역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이런 영화 만든다라고 하면은 정약용 이야기를 일반적으로는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아니라면 한 번 더 간다면 정약용과 정약전 얘기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정약전과 정말 알려지지 않은 창대라는 인물을 얘기를 했다는 게 이준익 감독님이 보고자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관객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주제의식이 이 인물의 선택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했던 작품들에서도 동주에서도 보면은 윤동주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옆에 있는 송몽규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췄던 송몽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 두 인물의 관계를 통해서 이때의 시대상이나 이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보여줬고 그리고 또 뭐 박열에서도 가네코우미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주변 인물들을 창조를 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현재와도 우리 지금 관객과도 맞닿게 해주는 것들이 이준익 감독님 영화에 큰 힘이 아닐까 우리에게 사랑받는 힘이 아닐까 싶은데
창대의 어머니 역할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 주변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 영화 속에서 그런 캐릭터들이 구현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 가지셨는지. 저는 어쨌든 창대를 중심으로 창대만 바라보고 창대의 입신양명을 바라는 어머니의 역할을 했고, 물론 전체 속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어서 알고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배우로서는 좀 쉬운 역할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창대하고 그 창대에게 자극을 주거나 혹은 창대를 어떻게 움직이는 데에 도움닫기를 하게 해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서사가 없거든요. 네. 근데 감독님도 그걸 알고 정말 어려운 역할이다, 없다.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 사실 조금 더 코믹하게 가고 싶었는데 더 감독님이 코믹하게. 네네. 물론 코믹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뭐 매미 새끼냐 뭐 이거 진짜 저기 남도 그 말 한 사투리를 달 동안 네. 엄청 허벌나게 그 후배한테 배우면서 진짜 네. 웃긴 대사를 많이 만들었는데 감독님이 저한테 그걸 원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어머니라면 네. 아무리 어떤 계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플러스 어쨌든 흑산도라는 곳에서 어찌됐건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에게는 굉장히 꼿꼿한 조선시대 엄마라면 이랬을 것 같아라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러니 얼마나 디렉션이 어려웠겠어요. 계속 또 바느질도 하면서 그걸 보여주셨어야 꼭 됐잖아요. 그 현장에 가면 꼭 수수 털어야 되고 뭐 꼭 있어. 네, 뭐 여튼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연기적으로는 그걸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그게 있으면 확실히 도움은 되긴 하거든요. 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왜 드라마나 막 이런 거 보면 식탁 씬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밥상머리 씬이 네. 근데 대체적으로 밥을 안 먹죠. 밥을 먹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밥을 먹는 씬이 있으면 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연출로서. 걸어가면 가야지. 우리가 걸어가면서 이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진 않잖아. 실제 가깝게 그런데 이렇게 꼭 해야 된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걸어가다 꼭 쓰지요. 네. 난 그런 거 동의하지 않거든. 재미없어해 되게. 근데 어쨌든 감독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자유로운 편이시고 되게 감독님을 연출자로서 제가 보면서 느낀 건 어떤 씬에 있어서 포지션 그러니까 이 씬에서 만약에 창대는 저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어 혹은 뭐 창대 엄마는 여기 저기 앉아 있어 뭐 여튼 포지션을 딱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게 콘티야. 배우가 어떤 배우가 어떻게 앉아 있고 어떤 배우는 어디에 서 있고 뭐 이거를 딱 정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어떻게 뻗쳐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누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시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 보면 저기 이준익 감독님이 생전 안 쉬던 그 트랙 달리 네. 이동차도 이렇게 인물로 욱 다가가고 그래요. 저한테 현장 표지 보여주면서 감독님 영화에 트랙인이 있어 막 이랬더니 이거는 너무 오버 아니냐고. 왜 네. 그래? 그랬더니 창대라는 인물이 누군지 보여주고 싶었대. 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좀 짧게 쓰시긴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 주변 인물들까지도 돌아보게 하고 네. 뭔가 이렇게 그 배경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중요한 인물들,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그런 것들이 화면에도 구성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또 이제 그 현장 질문도 받겠지만 곧 유튜브 댓글도 들어와서 좀 소개를 하면서 이어갈게요. 우리 근데 네. 급이는 영화지 퀴즈도 하고 그래야 네, 되는 거 해야죠. 아니에요? 네. 퀴즈하기 전에 댓글 하나 또 옆에서 이렇게 경청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질문이 들어와서 네. 등급 분류하시는 위원님이 마음에 들었던 장면도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영화 보시면서 어떤 장면 마음에 드셨는지 보통 이제 막 배우들은 영화 공개하면은 자기가 연기한 장면 막 유심히 본다 막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등급 분류하시는 분은 어느 장면을 진짜 이렇게 보실 때 주의할지도 궁금하고 이번 영화에서는 어떤 장면이 또 마음에 들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일단은 처음 이제 등급 분류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영화를 볼 때 이제 유해한 장면이 어디 있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면서 보고 이제 두 번째 볼 때 이제 그런 게 좀 제대로 좀 즐기실 수 네네네 그냥 있는. 편하게 봤던 것 네. 같은데 그때는 그 홍미잘 나오는 장면이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 멀리서 흑산도까지 걸어가서 유배를지에 도착했는데 이제 저는 흑산도를 가본 적이 없는데 네. 조선 시대에 살던 사람이 극산도에서 근데 영화는 흑백인데 홍미잘이라고 하는데 되게 많은 상상을 하게 돼서 네,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맞아요. 기억에 남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이 박은진 배우님이 나오실 때 그 장면이 나오기 전에가 이제 그 저기 저 갑자기 성함이 생각나지? 이정은 배우님 네, 네. 네. 나올 때 가것들. 근데 네. 처음에 그 장면 나올 때 약간 되게 희극적이고 유쾌한데 한편으로는 저 시대 때 이렇게 쉽게 말하면 평민이 양반이 아닌데 저렇게 조금 체구가 있을 수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다가 이제 박은진 배우님이 딱 나오는데 이제 이 영화에서 그 평민의 이 수탈 당하고 네. 이 정말 먹을 비루 거에 먹고 살았을 네, 것 같은. 굶주린 비루한 약간 그런 느낌을 그냥 등장으로 탁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좀 기억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런 아니 고증까지 이제 좀 약간 주의 깊게 보신 거였군요. 아니 근데 맨밥에 간장만 먹어도 체질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렇죠. 네. 그게 그래요. 물론 이유가 있어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 체질이 있다니까. 네. 정말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있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 유전자. 알겠습니다. 네, 체형 관련해서까지 좋은 의견들을 또 들어보는 오늘 참 풍성한 토크네요. 네. 감독님께도 또 좀 예리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감독님이 또 이제 감독이자 배우이자 이 다양한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산어보에서 감독일 때와 배우일 때 마음에 드는 장면이 각각 있으실 것 같다. 어떤 장면이냐 이런 질문을 유튜브 댓글로 들어왔는데 우와, 네. 그거는 제가 사실은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왜냐하면 분리되어서 이제 네네. 네네. 왜냐하면 이 영화에는 제가 현장에 가도 정말 이준익 감독님 영화 한 장 오니까 영화 찍고 싶지 뭐 이렇게 이준익 감독 목소리와 그 말투가. 표정을 생각해 보세요. 영화 찍고 싶지? 아니요. 감독님 열심히 찍으세요. 저는 배우로서 일찍 가 있었거든요. 딱 이렇게 보는데 그냥 내가 저런 모습으로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어요. 내가 디렉팅 자리에 있을 예. 때는 네네. 뒷모습에서 다 보이는구나. 이게 숨길 수가 없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감독과 배우로서 분리해서 이 장면이 더 좋다, 어떻다, 뭐 이런 거는 좀 죄송합니다만, 근데 저는 아들이라서 그런지 제가 첫 아들이거든요. 변요한이. 네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네. 아니 어쨌든 네. 걔가 아직도 저한테 엄니라 부르니까. 엄니라고 근데 부르시는구나. 네, 지금도 엄니라고 네네. 부르는데 솔직히 처음만 이렇게 선배로 이렇게 인사를 한두 번 한 거 말고는 리딩 가서 처음 만났는데 엄청 옆에 앉았는데 되게 까칠한 기운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변요한 배우한테. 그래서 어우씨 까칠하면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그냥 같은 숙소에서 엄니 술 한 잔 더 하시죠 뭐 이래가지고 술 마시면서 걔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걔한테 애정이 갔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연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배우를 아들이라고 저는 결혼 안 하고 애도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딱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저는 이게 물론 이입이 예. 역할에. 그렇기는 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소라도 이 귀가 있는 소리를 듣는 거 아십니까요? 뭐 선생님 네. 뭐 이러면서 그 누워 있었던 네. 씬 있잖아요.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돌아오는 그 씬이 너무 좋아서 거기는 그 되게 음악이 이렇게 그 전커트가 파다가 팍 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악으로 휩싸이는 게 저는 연출자로서는 좀 싫었었어요. 싫었다기보다는 감독님이 나는 거기서 음악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 아쉽네. 뭐 이런 얘기
얘기를 네, 네.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거와 그 우리 정지영 네, 네, 네. 정재영 선배님의 그 되게 짧은 씬인데 형보다 아우가 낫다 했을 때의 그 늘 이준익 감독님이 하시는 그 궁궐의 규모, 네. 그다음에 그 신하의 첫 등장의 모습, 뭐 이랬던 것이 이 영화의 어떤 느낌을 살려줬다는 걸로 연출자로서는 아마 굉장히 사이즈와 이 레벨과 이런 걸 참 잘 잡았다. 네, 갑자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좋은 질문 해주신 분들 두 분께 또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 등급 분류 퀴즈 또 이번 영화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질문을 또 풀어주셔도 또 많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 물어봐도 돼요? 종류가 선물이요? 뭐예요? 선물 뭐 있나요? 저도 지금 선물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선물은 있는데. 여러분께서 열어보는 걸로. 지금 네. 답이 바로 안 나오니까. 네, 그러면은 질문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질문 여기 숨어 있어요. 네. 자,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물 등급은 총 5가지로 나뉜다. 그러니까 뭐 전체 관람가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나 있을까? 네, 이거를 맞춰보시면 여러분들이 네, 맞죠? 맞추고 감독님도 OX 들어주시면 네, 같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은 너무 쉬울 것 저 같아요. 감독인데 이거 모르겠어요. 과연 그러면은 네, 정답이 틀릴까? 맞는지 네, 여러분들도 OX로 네,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은 과연 영상물 등급은 5가지로 나뉠지 아니면 2가지로 나뉠지 10가지로 나뉠지 네, OX 들어주세요. 벌써 몇 분이 네. 저기 하고 있어. 오, 어, 그 동그라미 굉장히 커. 저도 이거. 네, 5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네. X인분 손 들어보세요. 죄송해요. 제가 5 들고 X. 네. X는 한 분도 없는 걸로. 그럼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이미 5를 드셨어요. 네. 여기 들지 말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럴까? 않나요? 뺏을까요, 저거?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네, 맞추셨습니다. 네. 역시 감독님이셔서 네. 네, 여러분들도 맞히신 분들 축하드리고 선정을 해서 또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알 수 없는 선물을. 네. 이 영상물 등급은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가, 불가. 그리고 제한 상영가 이렇게 5가지로 나뉩니다. 위원님께 좀 이 5가지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되고, 뭐 우리나라만 이렇게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고, 이제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뭐 조금 이 우리나라만 좀 다른 기준이나 이게 개수들도 뭐 많게는 11개까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이 일반적인 영화나 이제 비디오물과는 다르게 조금 예외가 있는 경우가 이 광고 영화나 예고편 같은 경우는요. 네. 이렇게 5가지로 분류되지는 않는 예외가 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특성상 이 불특정한 다수에게 노출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영상들에 대해서는 전체 관람과 청소년 관람 불가 이렇게 2개로만 분류되는 게 좀 예외 항목이고요. 네, 아무래도 조금 좀 첨언을 하자면 아무래도 이 여러 등급 네, 중에서 이제 제한 상영가에 대해서는 좀 뭐 안 들어보셨을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 문제의 제한 상영가 등급. 네, 일단은 제한 상영가는 거의 잘 저희가 등급을 분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제한 상영가라는 말을 거의 잘 안 들어보셨거나 그쵸. 보기가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실상 상영 불가와 거의 맞먹는 정도 네네. 효력이죠. 네, 원래는 그 제한 상영가의 영화만 전문으로 이제 네. 볼 수 있는 제한 상영관이 있는데 네. 거기서만 이제 상영을 할 수 있게 한 건데 본래는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 아직은 없다 그쵸. 보니까 이제 제한 상영가란 말은 이제 결국 이제 상영 금지처럼 되어졌지만 엄밀히 말하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 가족분들이 같이 또 이렇게 영화관을 나들이를 나오시면은 등급에 아무래도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양한 연령층이 같이 이제 한 극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등급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더 이제 그 선택에 있어서 좋은 그 관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두 번째 질문 하나 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자산어보 네 관련 문제가 나왔네요. 자산어보는 12세 이상 관람가로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는 청소년은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이 영화를 볼 수 없다. 저도 궁금하네요. 좀 네. 약간 어려운 듯. 네, 조금 어려운데 그럼 질문을 한번 보시고 잠깐 1초 시간 생각해 보시고 네, 동그라미 X표 해주세요. 네, 어떨까요? 네,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네, 감독님 들어주세요. 잘 모르겠. 그래도 보자 동반하면 X예요? 저기서 가르쳐 줬어. 진짜 일단 믿고 저분을 해볼까? 믿으세요? 아니 네. 일단 확신이 있는 경우를 믿어. 네, 알겠습니다. 안 전화 되나? 찬스는 쓸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관객 찬스로 제가 틀린다고 해도 저에게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으셔도 감독님한테는 선물을 안 드릴 수도 있어요. 네. 네. 어차피 안 줄 거잖아. 감독님도 좀 네, 선물 고려해 주시고요. 네. 네. 그러면은 뭐 드셨어요? X.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저희가 그 저기 팻말을 뺏었기 때문에 네. 정답을 바로 공개하도록 보일 하겠습니다. 것 같아. 짜자자자잔. X네. X 맞았어요. 이거 정말 저는 보호자가 있으면 네. 솔직히 말해서 볼 수도 있다라는 이 그냥 선입견? 아닌 네. 선입견이 좀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어린 친구 본 것 같은데 12세 아. 미만도. 이게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는 동반할 경우에 해당 연령에 들어가도 볼 수 있는 거 맞죠, 위원님? 네네. 네. 그러니까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제외하고 네. 나머지 등급, 그러니까 12세 이상 있다는 관람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네네, 맞습니다. 볼 수 없다이기 때문에 X인 거죠. 네네네. 그쵸. 네네네. 볼 수는 있는 이게 깜짝이야. 문제를 사람을 되게 헷갈리게 하는 이거 문제 출제하신 분이 우리를 굉장히 난이도. 힘들게 그러니까 청소년 관람가를 그러니까 빼고는 네. 12세 15세까지는 보호자의 동반이 있으면 볼 수 있다. 네, 저기 맞습니다. 증거이신 관객분이 계시네. 그죠? 12세 안 됐죠. 그러고 봐. 네네네. 이게 저기를 봤어야 됐는데 여기서 X라 그랬어. 표본 케이스로 또 관객분이 오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덜어 맞추시기도 하고 감독님은 관객 찬스로 네, 또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질문을 통과를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OX 퀴즈까지 풀어봤는데 퀴즈는 이 정도로 하고 객석 질문도 좀 네. 받아보도록 할게요. 현장에서 또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저 끝에서 5번째 줄. 네. 네, 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청불 등급의 영화를 청소년이 본다면 제공자인 OTT나 극장은 피해를 어떻게 처벌받는지, 그리고 청소년이 봤을 때 청소년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예리한. 네. 네. 처벌. 네, 일단 처벌은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처벌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청소년 관람 불가의 영화는 그 보호자가 동반 여부와 무관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OTT 같은 경우는 이 성인 인증 과정을 거쳐서 그 가정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증 절차를 거쳐 나가는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을 예를 들어 부모님의 이 번호로 인증을 하더라도 이제 그건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어떤 보호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청소년 불가 영화는 보호자 동반과 무관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벌 대상입니다. 네. 네. 근데 오히려 그 입장을 시킨 그 극장이나 뭐 이런 쪽이 처벌이 되지 않을까? 네, 그죠? 네, 그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 교육도 사전에 많이 이렇게 많은 기회에 알려야겠네요. 부모님 번호로 인증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각성 같은 것들이 사전에 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드라마도 사실은 그 늦은 시간대에 하는 거는 나중에 그 보려면 등급, 네. 그 비밀번호 누르게 되어 있잖아요. 네, 네. 보면 보통 그 케이블도 그리고 또 락을 또 걸어놓기도 하세요. 음. 부모님들이 또 못 보게. 네. 또 질문 현장 질문 또 더 받아볼게요. 저 맨 끝에 여기도 여기도, 계시군요. 네, 여기 아까, 먼저 드리고 네, 또 드리겠습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네. 감독님 그 자선어보에서는 배우로 참여하셨지만 만약에 자선어보에 감독을 맡았다면 지금 자선어보 장면 중에 추가하거나 지우고 싶은 그런 장면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준익 감독님과 맞짱을 뜨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관객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한 번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물으시니까 지금 막 새삼스럽게 사실 이 급이 있는 영화제라서 관객분들이 급이 있는 질문을 정말요? 네, 급이 높으십니다. 네. 그게 이거 잠깐만 아니면 하다만 바꿀까요? 잠깐만 하고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연출자이기 때문에 배우로서 갔을 때 명백하게 오히려 연출자적인 시선을 안 주고 내 것만 하는 내 역할만 해보려고 정말 노력을 했었어서 하라는 대로 하는 배우이다. 뭐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게 있어서 감히 그런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생각하셔야 되네요. 사실 그냥 이거는 답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선어보는 제가 아닌 이준익 감독님이 바라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근대로 넘어오는 조선에서 서학이 들어오게 되고 어쨌든 전통적인 가치관과 부딪히는 그러나 이게 네. 사실은 양반이나 뭐 어떤 그 신분의 서열을 불구한 우정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서로 성장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준익 감독님이 만들어낼 영화지 굳이 내가 거기에 연출자적인 시선을 들여서 그거를 나라면 일으키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겠다. 감독님 가 어떻게든 빠져나가실 네. 가 첫 번째 네, 저의 생각. 답이고요. 저의 답입니다. 실제로 저의 답이고 조금 이준익 감독님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입신양면 하겠다고 그 나주로 갔을 때에는 사실 요것보다 조금 더 정서적인 부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사건 위주로 가다 보니까 네. 뒤에가 너무 하드해져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약전과 우리 창대가 계속 몽타주로 서로 시간이 흐르니까 네. 조금 저는 그 부분이 좀 같았거든 호흡이. 그래서 근데 감독님이 또 그 얘기를 해서 찍고 나서 정말 안 잘라진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정말 저스트를 찍었는데도 네. 이게 조금 길잖아요 러닝이. 그러니까 아주 짧은 영화는 아닌데 더 이상 안 잘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후반으로 가면 이게 조금 이것보다 좀 호흡이 있어야 될 것들이 조금 바트단 느낌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네. 저 같았으면 어떤 시퀀스를 드러내고 조금 더 이들의 그리움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제 네. 정서상은 그런 생각은 지금 하게 되네요. 네. 오로라 공주와 지브로를 연출하신 방은진 감독님 버전의 자산어버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까지 듣고 이준익 감독님께 이 영상은 보여주지 않는 걸로 하도록 어차피 하겠습니다. 바빠서 안 볼 거야. 안 보실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네, 봐도 알겠습니다. 상처도 안 받아. 네, 아까 한 분 더 손 드셨는데 마이크 네,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등급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궁금한 게 네. 이제 어떤 텍스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선어보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했을 때 심의위원께 묻는데 이 어떤 장면과 어떤 대사를 드러내든지 뭐 조정을 하면은 전체 관람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심의 과정에서 먼저 이렇게 판정을 내리면은 또 이렇게 딜이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딜. 네, 거래. 딜은 없습니다. 그런 딜이 아니고 네. 등급에 관해서 이제 네, 이런 네. 좀 폭력적이다. 뭐 낮추면은 뭐 등급을 더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건지. 네, 위원님께 그거 한번 들어보. 잠깐만요. 아, 선생님께서 제가 아까 그 왜 뭘 이렇게 컷을 갈아 꼈다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절대로 이거 만들어낸 건 하나의 창작물이어서 그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제가 네. 그렇게 했던 거는 동일 시퀀스에서 몇 프레임 뭐 이거라서 네. 예, 그렇다는 거는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등급 때문에 이걸 바꾸지는 아니, 않겠죠. 사람의 일이라서 이렇게 이제 등급이 이제 이렇게 정해지면은 저쪽에서는 좀 제작자 쪽에는 아쉬울 수 있을 겁니까? 들었을 때 어떻게 좀 네, 그래서 뭐 가령 어떤 영화가 이 등급을 분류를 받았는데 청소년 관람 불가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해당 영화는 청소년 관람 불가로 등급이 돼서 그 상영이 되게 되는데 이제 영화사 측에서 이제 이 영화를 꼭 15세로 다시 받고 싶다는 네. 경우는 이제 재등급 신청을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근데 신청을 할 때 이제 영화사 측에서도 이제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부분을 조금 어떤 부분의 유해적인 부분을 조금 걷어내면 15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편집을 새로 하셔서 이제 재등급 신청을 하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영화를 보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고 네. 예, 그러면 이제 영화가 수위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15세가 되기도 하고 예, 여전했다 하면 청소년 관람 불가가 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 등급을 좀 조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재등급을 받고자 하는 연출자의 어떤 그런 의도가 있어야지 그거지. 이걸 뭐 임의적으로 네, 뭐 맞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질문 하나 더 주신 이 영화에서 이제 그 등급이 뭐 낮아질 수 있냐 이거는 앞서 이제 그 하이라이트 부분에 약물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이 좀 수위가 선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12세로 전체 관람가가 아니라 12세가 된 거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 거죠. 네, 그 네. 저희가 이제 등급 이 심의를 할 때 총 8명이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8분이 다 생각이 다 다르시고요. 네. 하나의 영화를 보더라도 다 다른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이 어떤 장면을 그러니까 걷어내거나 줄이면 뭐 전체가 될 수 있냐라고 했을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면 일단 뭐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고려는 해보겠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은 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주신 딱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 쪽에 그 자해 장면과 그 신체 훼손 장면이 네. 네. 없다면 충분히 저 같으면 고려를 해볼 것 같으나 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떨지는 또 예. 의견을 또 조율해서 등급이 결정이 네. 네, 되는. 그렇습니다. 근데 영화적으로는 사실 이준익 감독님 굉장히 건강한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뭐 선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고 단어도 되게 센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된 거는 그 다음에 플롯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안 하셨. 그 제가 모르긴 당시에 몰라도 그 당시에 이제 그 학문에 경도되어서 결국에는 얼마나 그 민생이 핍박받았는지 그 정약전의 어떤 그 가치관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셨을 테고 그 정도의 센 소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을 덜어내면은 이 충격 정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출자의 판단으로 그런 장면들은 절대 뺄 수 없는 장면이 또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또 이렇게 관객 질문까지 이렇게 받아봤는데 또 자산어보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진짜 빨라요. 늘 느끼지만 특히나 이렇게 게스트분들이랑 같이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훌쩍 가는데 오늘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오늘 또 이렇게 급이 있는 영화제의 마지막 상영작이기도 한데 이 마지막 상영작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게스트분들께도 또 이렇게 관객과 함께 등급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감독님은 이준익 감독님이 없는 상황에서 감독님의 연출에 대해서 또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하드코어를 담당을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소감을 좀 듣죠. 근거 없는 네. 낭설은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 네 급이 있는 영화제에서 관객분들과 이렇게 극장에서 직접 만나신 소감을 좀 들으면서 마무리를 네 위원님 먼저 그러면 네. 네.
사실 되게 좀 무겁고 딱딱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너무 재밌고 네, 옆에서 홀려가지고 이렇게 들었는데 네. 분위기도 너무 좋게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이 좋은 영화를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네.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등급 분류랑 저희 지금 급이 있는 영화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예의주시하면서 등급 제대로 네, 판정하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방은진 감독님. 네. 저는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뭔가 저와 이렇게 가깝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뭐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그 등급의 급이 아니라 진짜 급이 있는 영화제고 네. 급이 있는 관객분들이 오셔서 지금 또 폭발적인 증가 코로나 상황인데도 네, 이렇게 네. 영화 봐주셔서 이준익 감독님을 대신하여 이건 해도 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어쨌든 자선 후보는 계속 수상 소식으로 이어지고 있고 총명회도 또 뭐 좀 할 것 같고 이거는 또 어차피 제가 들은 얘기라서 처음에 백상으로 이제 자선 후보가 수상을 대상을 시작했는데 네. 작품상인가 뭐 대상 대상인가 수상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준석 네. 감독님이 축하 전화를 했더니 아유 나는 뭐 됐고 우리 스태프들이 고생했는데 이게 왜냐면 저예산으로 또 찍은 사극이어서 아니 좀 다른 부분 상을 줘야지 아우 나는 스태프들한테 미안해서 못 보겠더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최근에 뭐 춘사에도 5개 부문 그래서 네. 뭐 상이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왜 학교에서 뭐 이렇게 개근상장이나 우수상 이런 거 받으면 좀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그런 작품이 되고 또 어떻게 해서 좀 우리가 됐을 때는 조금 이르게 개봉을 해서인지 이준익 감독 영화 대비 관객분들이 예상보다는 좀 덜 오셨거든요. 네, 근데 네. 어쨌든 나중에들 보신 그 네. 집에서도 보시고 댁에서도 보시고 그래서 뭐 그렇다곤 한데 아무리 OTT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스트리밍 서비스도 활용하시되 극장도 꾸준히 올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영화를 만들도록 하겠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뵙게 돼서 이렇게 네. 기분 좋게 저녁 먹고 서울 올라가요. 와,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산어버는 정말 뭐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지금 영화가 처해 있고 극장에서 보기가 힘들지만 극장에서 봐야 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있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들, 이준익 감독님의 연출적 시도가 돋보이는 또 한편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청룡 영화상 또 시상이 있는데 좋은 결과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운을 받아서 수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익 감독님이 오셨으면 아마 이 토크가 제한 상영가 됐을 거예요. 말을 너무 감독님은 되게 급이 있는 지금 토크를 해주셨는데 이준익 감독님은 거침없기 때문에 오늘 수위 조절이 잘 됐다라는 생각을 저는 또 진행하는 입장에서 내심 안도하면서 네 올해 또 이렇게 3회를 오늘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데 계속 급이 있는 영화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영화로 4회, 5회, 100회까지 같이 가면 좋겠고 저도 같이 계속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 맘대로 지금 네. 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